안녕하세요. 사주마녀입니다.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을 배웠고 태, 양, 생, 욕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대, 관대를 할 시간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리라든가 단절이라든가 끊어졌다 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태라는 거는 착상이죠. 그리고 양은 잉태, 영양 공급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생은 이제 장생입니다. 태어난다죠. 태어나서 이제 목으로 옵니다. 말 그대로 목욕이에요. 이제 씻는다예요. 씻는다. 씻었으니까 내가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 관대에 가서는 진출하겠죠. 씻었으니까. 그러면 나를 드러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록으로 가게 되면 걸록인데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를 보겠다.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그 만세력을 보시면 십성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가 잘 되어 있죠. 여기가 일간이고 뭐 비견이 올 수도 있고 뭐 병관이 올 수도 있고 정제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십성이 오게 되죠. 그러면 십성 아르칸을 잘 보시면은 이런 12운성 절이라든지 태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12운성. 그러면 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대예요. 먼저 이 관대의 관은 갓관이고요. 대는 띠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갓을 쓰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 해서 의복을 얘기합니다. 의복. 그렇다면 사복은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은 교복이 될 수도 있겠고 회사 조직의 유니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관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사회에 또는 직장의 첫 진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 다음에 관대로 오죠. 이전에는 장생입니다. 그죠? 태어났고 이제 씻었고 이제 나를 드러내고 펼치려고 하죠.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지 표출하거나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칩니다. 의관을 정립하고 주체성이 정립된다. 이게 확립은 아니에요. 확립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진출이기 때문에 정립의 시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성이 노련미라든가 원숭미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관대는 시기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요 때에는 몸은 다 자랐잖아. 거의 뭐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 근데 이제 노련미라든가 원숭미는 미약해요. 왜냐면 아직 그 과정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이제 배운 게 아직 조금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 흉내를 냅니다. 그냥 몸만 큰 거예요. 몸만 컸다. 내적으로는 성숙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어른 흉내. 이 관대라는 것을 십신으로 보면 거의 정인하고 흡사해요. 몸이 이제 성체가 됐다, 어른이 됐다. 근데 이제 내적 성숙은 조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어떤 대접, 대우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근데 나는 아직 경험 부족이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다 컸어. 나를 생해주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나를 생해주는 게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상으로 나가죠. 빼죠. 이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 관계예요. 나를 생해준다. 우리가 이제 정인을 우리가 이제 엄마로 보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예요? 나를 생해주잖아. 밥 때 되면 밥 해주고, 내 방도 치워주고, 다 해주죠. 그러니까 이 관대가 정인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는 대접, 대우, 그런 욕구가 좀 있다.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응당 이제 하고, 상대도 나에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받으려는 당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대도 내가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 미성숙하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든 그런 건 모르겠고 어른으로서의 성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이 관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정의는 여유롭습니다. 느긋하죠. 왜 그러냐? 내가 밥때에 내가 찾아서 먹지 않아도 먹으려 하지 않아도 엄마가 이제 챙겨줍니다. 야 와서 밥 먹어라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지 않아도 때 되면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여유롭고 사람이 좀 느긋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가 생겼다, 뭐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이 터져도 정의를 가지신 분들, 정의는 마음은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을 수 있어도 행동력은 떨어지죠. 이렇게 어떤 뭐 대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에 저렇게 느긋할 수 있냐, 이 상황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행동이 조금 느려서 이제 그런 거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생각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인의 개념을 또 잠깐 한번 볼게요. 정인은 학문이죠. 우리가 이제 뭐 학교도 얘기할 수 있겠고 문서도 얘기할 수 있겠고 자격 또는 자격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도덕이에요. 그리고 교육입니다. 정교 과정을 이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비심이 있고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처 능력이라든가 순발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느려요. 좀 취약해요. 왜냐면은 원리 원칙대로 이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원리 원칙을 좀 뒤로 하고 빨리 이제 처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끝까지 이제 원리 원칙으로 이제 그것을 뭐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적엔 좀 답답한 구석도 좀 있다라는 거죠. 이 정의는 포용력이 있어요. 인내심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때 되면은 밥도 주고 때 되면 다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절박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요. 있게 보이는 거죠. 뭐 때 되면 다 되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양육, 보육 이런 것도 이 정인, 인성이 이제 또 관여를 하죠. 그래서 교육자 또는 멘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강사라든가 뭐 강의사, 뭐 교수 뭐 이런 것도 하시고요. 또 선생님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살피는 거, 이끌어 주는 거, 이런 멘토 역할도 이 정인이 해줄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 때 되면 다 해주니까 절박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존성이 있다. 정인이 좀 과하면 내가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비활동적이고 느립니다. 의존성이 있다. 때 되면 해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의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과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왜 저래 욕심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관대 한번 볼게요. 관대의 이 관자가 갓관이라고 했고, 이 대는 띠, 허리에 두르는 띠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갖추는 거죠. 의복.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교복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회사의 어떤 유니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관대는 사람의 나이로 치면 사춘기예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중2병, 고등학교 요때죠.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그래서 사춘기가 있다.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지 맘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집이 세고 견디는 힘은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견디는 힘도 세다. 이렇죠. 결실이라든가 실리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이제 못 먹어도 고 이런 거죠. 왜냐면 고집이 세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있어서는 밀고 나가는 부분, 그런 힘은 있겠다, 에너지는 있겠다. 이렇게 고집이 세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잦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려고 한다거나 좀 배려를 해준다거나 포용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을 수 있다. 힘이라든가 패기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해요.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체라고 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 근데 정신적인 어떤 성장이 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사고가 발달이 덜 됐으니까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제 실행에 바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행동력, 뭐 실행력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파괴력도 상당히 커요. 좀 약간 시건방진 부분도 있어요. 의욕이 넘칩니다. 에너지틱하죠.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아까 이 관대가 정인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정인도 받으려는 당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관대는 충성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 유리하다. 어떤 팀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관대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집착을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거 쓸데없는 자존심을 저렇게 참 자존심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고집 또는 뭐 아집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돌적인 구석이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있겠다. 이 모든 게 고집입니다. 고집. 생각이라든가 계획. 내적으로는 내적 미성숙하니까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고집, 아집 그런 건 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죠. 어떤 상황, 정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빨리 처리해내는 능력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의 관대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화계하고 백호의 특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고집 부린다든가 너무 충동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내 것으로 이제 막 좀 이끌어 가려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관대는 월지 일지에 있게 되면 일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궁합이라든가 동업 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대가 이기려는 성정이 굉장히 강하죠. 주체성도 강하고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쟁심, 싸움, 갈등 갈등을 내가 2개나 적었네요. 요건 빼고 갈등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판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구나 하고 수도분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그런지, 네가 왜 그런 상황으로 온 건지에 대해서 좀 비판하죠. 말을 완전 콕콕 집어서 정말 비수를 콕콕 찝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관대다 보니까 교복 또는 뭐 유니폼, 의복을 갖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시를 좀 합니다. 허풍도 있어요. 자기 과시가 과하면 허풍인 거죠. 집착 있습니다. 탐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 만약에 같이 일했는데 내가 조금 덜 받았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주 표출되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라든가 동업을 할 적에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연주에 관대가 있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리고 관복을 아까 관복, 의복 이런 말을 썼는데 괜찮은 외모를 가졌어요. 참 사람이 반듯해 보이고, 이제 깔끔해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관대라는 게 가정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연주가 관대면 초년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초년 고생 후에는 좀 대기만성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관대라는 게 밀어붙이는 성정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12운성 이 관대가 십성과 어떤 관계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이 관대다 그러면 두뇌가 굉장히 명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운이 좋아요. 근데 이제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 뭐 직장, 뭐 팀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겁재가 관대다 그러면 재주라든가 능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자기 능력이나 재주는 탁월한 반면에 나의 어떤 길흉 화복에 대해서 이제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써먹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결과라든가 어떤 결실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성 그런 보상이 잘 와주지가 않는다. 좀 안 맞다. 그래서 뭐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능력 대비, 재주 대비 결실물이 조금 낮을 수 있다. 결과가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신이 관대다. 그러면 자수성가할 수 있어요. 식신이 관대니까 안정된 과정을 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년에 자식 운세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관대다. 그러면 재물 관리 또는 성취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능하게 이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상관이 이제 관대면 자기 고집이 상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결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다음에 편재가 관대다. 그러면은 편재는 남녀 모두에게 아버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업이라든가 가문, 집안의 어떤 일 이런 것들을 계승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결혼이라든가 배우자 운은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제가 관대다 그러면 좋은 가정이에요. 안정된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 있고요. 또 귀인의 도움도 제법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정제가 관대다 그러면 이게 안정된 재물이잖아. 그죠? 귀인이 도움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 편관이 관대다. 편관 자체가 뭔가 타파하고 개혁하고 이런 힘이잖아요. 거기다 관대까지 이제 붙어졌으니까 힘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길흉의 부침이 조금 극적이에요. 극심하다. 너무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주관적이다 보니까 주변을 안 돌아볼 확률도 크고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이제 행했던 거다 보니까 기륭의 부침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자존심이라든가 고집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내가 편관을 가졌는데 그게 관대야. 그러면은 내가 너무 파워풀하구나. 자존심이라든가 고집을 조금 내려놓자. 스스로 이렇게 좀 통제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정관이 관대다. 그러면 배우자 운세 좋은 편이에요.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기획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죠. 그런데 아까 이 관대는 이제 막 씹고 목욕을 하고 관대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목욕을 했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표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지 아직 뭔가 결실을 취할 만한 어떤 내적 성숙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결실이라든가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답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열심히 하면은 뭔가 하나 얻기는 얻겠지만 이렇게 구상을 한다든가 기획 능력은 좋은데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이다라는 게 이제 또 관대의 특성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뒤로 이제 제쳐두고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제쳐두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실,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편인이 관대다. 그러면 깊이를 요구하는 학문, 뭐 예능이 될 수도 있겠고 예술, 종교, 철학 이런 분야에 좀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에 좀 이렇게 매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을 길러질 수 있겠죠. 정인이 관대다. 그러면 학습이라든가 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와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거기에 이제 뭐 좀 갖춰진 거죠. 거기에 이제 학습화된 거고, 이렇게 학습화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깰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상관 같은 기질이 오게 되면 자존심이 또는 욱하는 기질 이런 부분이 훅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욱하고 진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초치는 그런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대가 조금 욱하는 기질, 너무 밀어붙이려고 하는 기질, 감정적이죠. 약간 불같은 기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짝 스스로가 좀 인지를 하고 조금 워워한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네, 12운성 관대가 연, 월, 일, 시에 오게 되면 어떤가 살펴볼게요. 이 관대가 연지에 오게 되면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어요. 다만 부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가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 주관적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립니다. 고집, 아집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겠다. 자, 월지가 관대다. 그러면은 청장년기 운세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초년운이라든가 말년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지가 관대면 부부 인연에 있어서 잦은 변화가 있고 잦은 충돌 또는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잔잔하게 계속해서 아웅다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좀 자기 주관적인 부분이 좀 강해서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조금 배려를 하고 상대가 말하는 걸 좀 귀담아 들어주고 상대가 원하는 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내 주관이 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상대의 말은 이제 귀담아 들리지도 않고 인정을 하려 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념, 뭐 예를 들면 책 한 권 읽고 신념이 생긴 듯, 뭐 예를 든 거예요. 자기 신념이 너무 이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하는 어떤 의도, 의사,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수용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대 말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고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당연히 충돌을 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좀 잦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반면에 사회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직업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바깥에서는 뭐 사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까 의복을 갖춘다 그랬습니다. 이 의복이 뭐 교복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유니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회적인 활동, 뭐 사회적 활동, 뭐 팀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좋다, 잘 같이 어울린다, 사람 좋다 이런 말을 상당히 듣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는 조금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상당히 좀 음. 자, 시지가 관대다 그러면 자녀복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집착이라든가 탐욕이 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넌 이렇게 해야만 돼. 넌 이렇게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만 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삼합관계에서 이 관대가 병과 태를 만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삼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인호술이 있겠고, 뭐 해묘미가 있겠고, 그렇게 이제 삼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관계로 이제 관대, 병, 태가 이렇게 묶이게 되면 좋은 관계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습니다. 충의 관계에서 이 관대가 묘를 만나게 되면 조금 불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인 간의 어떤 궁합을 본다던가 꼭 연인이 아니어도 동업자하고의 궁합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관대가 묘하고의 어떤 궁합을 본다, 만나게 된다, 같이 뭐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부정적이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대에 대해서 12운성 관대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네,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일간이고 뭐 겁재가 올 수 있고 또 여기가 이제 편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올 수 있죠. 여기에 편인, 정제, 여긴 또 비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십성들 밑에 작은 글자로 뭐 쇠라든가 관대라든가 그리고 병이라든가 아니면 제왕이라든가 이런 글자를 보게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요거가 12운성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연지가 어떤 12운성으로 무언가 또는 월지가 어떻게 되는가 일지, 시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떤 십성하고 이 관대가 엮여 있는가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운성의 관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